안녕하십니까. 토끼띠 을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해년이 천간의 기운이 오는 것은 어떤 편재의 기운이 오고요. 지지에서 기운이 오는 것은 정인의 기운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육친만 바라보고 그것의 기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에서 이 사람의 심리 변화를 읽어야 되는 것이 내년 운세를 갖다 해석하고 이해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자, 편재운을 맞이한 을일간의 경우에는요, 을일간이 다른 띠가 아니고 토끼띠일 경우에는 토끼띠 을일간에는요, 어떤 심리작용이 타고나면서부터 어떤 투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을일간이 연지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재물에 대한 또 내 활동에 대한 그런 욕망이 매우 크게 되지요. 그런데 편재의 운이 천간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요, 특히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을묘일간이 토끼띠라 이렇게 그렇다고 치면은 이렇게 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지요. 만약에 여기서 진월이다 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죠. 이 전부 다 인묘진이 목의 기운이 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런 사주를 군겁쟁제의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군겁쟁제란 한 무리의 비견이나 겁재가 모여서 겁재의 성향으로 바뀌면서 재물을 놓고 다투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내가 재물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세운에서 이러한 재성에 대한 것들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칫 사주를 잘못 이해할 때 나한테 편재라는 재물의 운이 왔으니 나는 재물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재물을 벌기 위해서 군겁쟁제 같은 경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요, 강력한 투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강력한 투자라는 것은 부채를 동반한 레버리지를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주식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자본이 1,000만 원쯤 있다고 했을 때 빌린 돈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3,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나마 나은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용을 쓰게 됩니다. 왜?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10% 이익 보면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2천만 원 더 빌려와서 내가 10% 이익을 보면 여기서는 300만 원의 이익을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 신용을 갖다가 50%좀 더 쓰면 내가 300만 원을 벌 걸 4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혼자만의 강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뭔가 투자에 대한 마음이 강하게 동반되고 있고 그런 투자에 대한 마음이 이런 편재의 유혹이 됩니다. 편재가 유혹되는데 군겁쟁제의 사주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도 내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빌려서 하고 거기에다가 신용을 써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한 방에 빨리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려고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을 해본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분명히 차트상으로, 분명히 경기상으로 지금이 바닥인데 더 바닥을 찍고 내려가고 코스피가 2000이면 바닥일 줄 알았는데 더 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이런 시기가 들어오면 떨어질 가능성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올라갔을 때 내가 10%의 이익을 보면 얼마냐, 20%의 이익을 보면 얼마냐,
이런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봄 기운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리면 삶의 굴곡을 많이 겪게 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잘 될 때는 큰 돈을 벌 수도 있지요. 근데 안 될 때는 인생에서 아주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시기라는 점. 그래서 내년에 기해년에 오는 이 기편제라는 것은 나한테 큰 돈에 대한 유혹이 강해진다는 것은 맞지만 천간에서 힘없이 투출해 있는 관계로 그것은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 내년에 과감한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이라면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정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에서 편재의 기운이 강하게 떴을 때 남자들은 좀 씀씀이가 좀 좋아집니다. 어떤 내 여성한테 평소에 5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할 것들도 한 8만원짜리, 10만원짜리로 식사를 값을 올릴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이성한테 선물을 10만원짜리를 하고 싶고 10만원짜리 여러 개 있으면 나는 그걸로 아니고 내 재량을 좀 과시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나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선물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기운이 나옵니다. 이 또한 군겁증제라든가 재물을 까먹기 위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성한테 어필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재력을 과시할 수 있고 나한테 호감 많이 주는구나. 이런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 이성의 마음을 얻기에는 되게 좋은 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지요.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 애정운은 오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처음에 만날 때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속됨으로써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또 여성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정인운이 왔을 때 또는 편재운이 왔을 때는요. 자꾸 남성한테 뭔가를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친구들과 비교해 가면서 친구들 여럿 있으면 가장 물질적 남자친구나 이성한테 물질적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을 딱 기준으로 놓고 나는 그거보다 더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속물이라서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물질에만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기운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겨울이 오면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위치입니다. 어떤 기운이 오면 그 기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대인관계나 직업이나 내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애정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좋지는 않구나. 그런데 좋지 않은 원인은 뭐냐면 내가 이성한테 거는 기대치가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거기다가 좀 약간 오버되는 투자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채를 끼긴 투자 부채 이거 절대로 내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이런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100% 확실하다 하더라도 내 자본 내에서만 하십시오. 그래도 그 결과는 그리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은 초치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주의 기운에서 봤을 때 투자는 내가
망하기 위한 또는 잘 안 되기 위한 강력한 유혹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안정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또 그럼 취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은 정인의 해 같은 경우는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약간의 부정적인 게 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정인이라 하면 어떤 문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의 어떤 직원으로서 인정한다는 인증서, 또 합격 통지서,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운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나쁘지 않다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있는 취업자리라면 내년에 계속 도전을 하시고 어느 정도 자기가 눈높이만 조금만 낮춘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취업자리 문은 좀 비교적 많이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운도 운이지만 내가 공부한 만큼 결과로 나타낸다는 가정이라면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집중해서 그거 갖다 문제를 풀고 학문을 익히고 어떤 공부를 하면은 성적은 비교적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오를 때 집중력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집중력의 반대 측면에 있는 것은 활동력이죠.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되거나 장사를 해야 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회화 또 모임에 참석을 하고 하는 것들, 또 취미 활동을 하는 것들, 이것은 활동력이지요. 근데 내년에는 토끼띠 을일간한테는요 활동력이 매우 낮아집니다. 밖으로 나돌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엔 매우 불리해지는 시기이면서 내가 한 곳에 앉아서 집중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시기가 되니 시험에 대해서는 운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은 시기다. 그러니 내년을 어떤 장기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좋고요. 단기적인 자격을 따르는 사람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년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사람한테는 내년이 몹시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운에 대해서 만약에 제조를 하시는 분, 제조업이나 유통업 따로 보겠어요. 요식업 아니면 기업을 상대로 어떤 계약 베이스로 해서 용역이나 납품을 하시는 분을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조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생산시설이죠. 생산시설과 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생산시설이라든가 어떤 종업원 이런 생산 환경은 매우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종업원들 사이에 믿었던 직원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종업원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때로는 손님과 큰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판매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하셔야 되지 돈을 벌기 위한 확장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유통업을 하시는 분도 생산업을 하시는 분과 유사합니다. 유통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금 회전이죠. 자금 회전과 재고 관리가 중요한데요. 내년 재고는 늘어나고 자금 회전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큰 한 해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재고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년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거에 반드시 고려하셔서 평년과 같은 준비를 통해서는 이렇게 제조업이나 유통업 같은 경우가 상당한 고전이 예상됩니다. 자, 요식업을 보겠습니다. 제조업과 유사하게 손님은 떨어지고 매출은 줍니다. 고정비가 높으신 분이라면 고정비가 낮은 곳으로 갈아타거나 해야 됩니다. 직원이 많으신 분이라면 직원을 줄였을 때 어떻게 내 요식업체를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몇 년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를 불황에 대비한 어떤 경영 전략을 새롭게 짜셔야 되는 시기가 내년이고, 이런 기후는 빠르면 무술년 2018년 늦가을부터 11월, 12월부터 이런 것들의 기후는 몰려오게 됩니다. 사주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나한테 안 좋은 기후는 빨리 그리고 때로 몰려오더라고요. 나한테 좋은 기후는 너무도 천천히 오면서 갈증날 정도로 너무 늦게 오고 실감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내년에 몰려오는 이런 기운들은 좀 더 빠르게 또 급작스럽게 또 몰려서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수적으로 경영하십시오. 도산을 막기 위해서 자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십시오. 확장은 금물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용역이나 납품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그래도 현상 유지나 좀 덜 까먹는 업종이라면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시설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예년보다 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사업을 버틸 정도는 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은 불황이 예측되는 시기입니다. 무년도, 기년도, 천간에서 이렇게 무년도, 기년도 왔을 때는요, 경제 10년 주기설과 어울려서 팽창됐던 경제가 위축되는 시기라고 정말 교묘하게 잘 맞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주를 통해서 그의 기운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산업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내년의 문제를 알고 미리 경영을 할 방침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 해 여러분들 사업에서 큰 손해 안 보시고 잘 견딜 수 있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끼띠 을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